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수시 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바쁠 텐데, 뭔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강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그 자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합격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 학교가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전형의 변화가요. 작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윈윈 대진 전형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학교 생활 기록부만 서류를 사용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간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갖다 좀 알아두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변화가 있는데 이제 학부 모집에서 학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된 게 있죠. 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영화, 영상, 연기예술 마찬가지고 또 특별하게 작년까지는 사회복지 아동 학부로 뽑았었는데 이제 전공으로 나눠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전공 따로 뽑고 아동심리교육 전공해서 따로 뽑기 때문에 이걸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설학과가 보건경영학과, 대진대학교가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분당재생병원도 대진대학교 병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성에도 강원도죠. 재생병원이 있고요. 지금 또 동두천 재생병원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유치를 위해서 지금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앞서서 보건경영학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원무과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간호학과는 이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상담학과 그 야간반이 새롭게 신설학과가 돼 있고요. 두 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미국 학 전공, 그러니까 미국학 전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는 우리가 한 65.7% 정도 1204명을 뽑게 되고요. 정시가 한 34.3% 628명을 뽑습니다. 그걸 이제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형을 쭉 나열을 했는데 학생부 종합 하나만 딱 있다 그랬죠. 윈윈 대진. 학생부 교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뭐 고른 기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실기가 이제 실기 우수자가 있죠. 또 학생부 교과 정원회 전형이 있습니다. 125명을 뽑는데 전형 방법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날짜만 겹치지 않고 또 뭐랄까요 그 대학별 고사라고 하나요? 면접이나 이런 것들만 겹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수시가 6장이잖아요. 6장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부 다 한 장씩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가 고등학교 출신 학생은 이제 이 6장을 다 이렇게 지원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너무 한 군데만 이렇게 함몰하지 말고 뭐랄까 학생부 교과 전형만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할 거 없다는 거죠. 자격 요건만 되면 고른 기회 전형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접으로 해서 상당히 그 역전이 많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류가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어넣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학에 관련된 건데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서 좀 쉽진 않겠지만 5개 나라 26개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유학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대학교의 큰 특징이 하나가 DUCC죠. 저희는 캠퍼스가 한국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3가지 코스가 있어요. 또 복수학위를 따게 되면 뭐 무제한으로 뭐랄까요 그 취업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대학에 우리가 갈 수 있죠. 6개월 정도씩
기본으로 갈 수 있는데 기본 과정은 6개월이고요. 또 나 중국 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심화 과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6개월에서 1년이 되겠고 난 복수 학위를 따고 싶어. 되게 중국과 관련돼 있는 중국어하고 이제 중국학과 관련돼 있는 학위가 될 텐데 또 이제 비슷한 유사한 학과가 있다면 복수학위를 딸 수가 있습니다. 1년을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2년을 하고 또 대진대학교에서 2년을 다니게 되면 2개의 학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복수학위를 따게 되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이거 뭐 작년에 모집이었었는데 올해도 좀 모집을 좀 했을 텐데 코로나 과정 때문에 실시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상당히 미묘한 그런 뭐랄까 좀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너무 창궐을 하게 되면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잠잠해졌다 하면 실시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개 학위를 받은 그런 학생들이 취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네이버, 제주항공, 또 에어 차이나 있죠? 중국학 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중국 항공에도 이게 취업이 되는 거고요. 뭐 스와치, 하이닉스, 뭐 대한통운 등등 해가지고 취업이 상당히 잘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실기 우수자 전형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알겠죠? 이건 뭐 교과 위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올해 있죠. 반영 과목이 바뀌어요. 작년까지는 인문 사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의 그 전 교과 전 과목을 다 보고 자연계는 국, 영, 수, 과 전 교과 전 과목을 다 봤던 거죠. 근데 달라집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사회는 이제 한국사, 역사, 도덕이 포함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5개 교과 중에서 제일 잘한 거 15개 과목만 뽑아서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원하기에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15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한 과목이 모자란다면 그 과목은 9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영 과목이 좀 달라졌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걱정일 겁니다. 그럼 작년 자료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있어요. 작년 자료가 나왔을 때 이 등급은 그 학생들을 다시 돌려봤을 때 이렇게 15개를 뽑았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도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기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먼저 있습니다. 그죠? 학생부 우수자 전형 특징은 이제 면접이 있다는 거죠. 네. 241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교과 70에 면접 30%가 된다는 얘기죠. 최근 3년을 살펴보면 6.22대 1, 4.86대 1, 6.02대 1이니까 좀 들쭉날쭉하죠? 올해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데 뭐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요. 면접을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반토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보면 6.02대 1이고 나중에 3.14대 1이 됐죠. 영어 영문학과 보니까 7.44대 1하고 3.78대 1로 바뀌는 거잖아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경영학과는 반도 안 왔네, 그죠? 8.73대 1인데 3.8대 1이니까 반도 안 온 것이 되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이제 면접을 볼 때 미리 합격한 학생들이 생기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도 생길 테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날도 춥기도 하고 또 너무 먼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안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는 학생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경쟁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거의 반밖에 안 오기 때문에. 3.14대 1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면접을 우리가 올해가 11월 17일이 아마 수능일 거예요. 그 주, 그러니까 19일, 20일이 아마 저희가 면접을 하는 그런 날짜가 될 텐데 면접 문항을 지금 벌써 발표가 됐어요. 면접 문항이. 대학교 우리 입학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또 무조건 공통 문제는 학과 지원 동기, 이 학과를 왜 지원했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거는 시작할 때. 그거하고 이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 문제 준비하면 되겠죠. 지금 문제를 아는데 11월 19일 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들은 그리 어렵지 않겠죠. 반밖에 안 오는데 거기서 면접까지 잘 봤어. 그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문 사회 계열의 문제인데 산업계 가상인간의 열풍이 대단하다. 해서 뭐 로지, 루시, 레아 뭐 쭉 해가지고 해서 출시 직후에는 혐오나 성희롱 메시지에 시달리면서 중단되기도 했는데 가상인간의 등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씩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죠. 이거를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과 지원 동기는 한 2분 정도 대답하시면 되고 이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한 3분 정도 대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른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집 요강에 이것을 출제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절대 출제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자연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만의 영역이었던 대부분의 지적인 노동 역시 자동화될 수 있다. 노동화가 자동화가 돼버리면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성의만 있으면 합격하기 대단히 좋습니다. 왜? 그 지원율에서 경쟁률 자체가 반타작이 되고 문제를 좀 미리 줬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수능 끝난 다음에 이틀 만에 준비를 해서 와요. 그건 분명하게 불합격입니다. 왜? 미리 준비한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뭐 대답하는데 버벅거리거나 막 끊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좀 대답할 때 조금은 신선한 느낌. 맨날 들었던 얘기보다는 조금은 신선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저희 학교 그 수시 상담 솔루션인데요. 이렇게 성적을 집어넣어 볼 수가 있어요. 15개를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 이 학생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출 등급이 3.102죠. 그래서 한 직접 입력하니까 3.1등급 정도로 보고, 이제 보면 이렇게 딱 집어넣고 나서 딱 넘어가면, 이 학생들의 결과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면 5.1등급이 평균이었어요. 그리고 90% 컷이 5.79입니다. 이건 어떻게? 국수 0사로 했을 때. 그러면 15과목을 반영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평균이 4.46으로 높아지죠. 90% 컷도 5.2로 높아집니다. 즉 0.64 정도, 0.57 정도, 약 0.6등급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좋은 것만 뽑아서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뒤에 것들을 참고를 해도 좋고 앞에 것들은 뭐 국영수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좋고요. 경영학과도 어떻습니까? 4.12죠. 평균 등급이. 그다음에 90% 것이 4.94. 그런데 15과목 뽑으니까 3.52, 4.39에서 0.6, 0.5니까 거의 0.6등급 정도가 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자료들도 제공을 하니까 충분히 봐주시면 되고 이게 경영학과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봤던 4.12등급, 그 다음에 90% 컷은 4.94등급.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3.52등급, 4.39등급 정도. 그러면 내가 지원 가능한지가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충분하게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커다랗게 뭐 경쟁률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뻔히 알기 때문에, 그죠? 안 되는 걸 어떻게 어거지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에 관련된 학과를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연계통이죠. 간호학과를 보세요. 간호학과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2.91등급, 90% 컷이 3.64등급이죠. 네, 15과목으로 뽑으니까 2.44등급, 3.29등급이 됩니다. 0.47, 0.35등급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최초 합격부터 합격 가능성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눈여겨볼 부분이 있죠. 내가 현재 조금 모자라더라도 어느 학과들은 막 7등, 8등급이 넘어서 합격하는 경우도 생겼어. 그죠? 저런 것도 조금 참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끝자락을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0% 컷을 발표하는 것은 끝을 보고 하면 위험하니까 그래도 90%는 손해보지 않고 지원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에너지공학부 보니까 어때요? 거의 7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합격을 했죠. 근데 산업경영공학부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보면 7등급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7점 한 3등급 정도 합격. 스마트 건설 환경공학부 어떻습니까? 7.5등급 정도까지도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합부를 갖다 전부 다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입시 원서를 낸다라면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궁금하죠? 작년에는 조금 우리가 적게 뽑았어요. 잘 보겠습니다. 네.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아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70에 면접 30이었잖아요. 이건 교과만 딱 봅니다. 교과 100입니다. 그럼 원서 집어넣고 나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56명을 뽑았는데 올해 많이 늘렸죠. 184명을 뽑게 됩니다. 작년으로 봤을 때는 56명을 뽑았는데 348명이 와서 6.21대 1로 해서 6대 1이 살짝 넘었던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적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이 뽑기 때문에 이유를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결과였느냐. 그죠? 많이 안 뽑았어요. 영어 영문학과 3명 뽑았죠. 17명 지원해서 지원율이 5.67등급. 5.67대 1 이렇게 됐죠. 추가 합계가 8명입니다. 3명 모집에 8명이 추가하면 뭐예요? 11등까지 합격을 했다는 거죠. 끝자락 6명만 안 되고 11등까지 합격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경영학과 볼까요? 2명 뽑았죠. 11명에서 5.5대 1이었어요. 추가 합격이 이제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등까지만 합격을 했고, 작년에 교과로 봤을 때 4.25등급이 평균 등급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15과목으로 봤을 때는 3.6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0.65등급 정도 차이가 있죠. 어떨까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보다는 조금 높긴 하죠. 그죠? 조금 높을 겁니다. 근데 적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올해는 인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경쟁률도 조금 줄어들 거고, 합격 그 점수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간호학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2명 뽑았죠? 16명이 와가지고 8대 1이었어요. 작년에 반영 교과로 봤을 때 1.99대 1, 뭐 2대 1 정도? 잘못 말씀드렸네. 1.99등급이요. 그 2등급 정도가 평균 등급이 됐고, 또 올해 같이 이제 15과목만 봤을 때는 1.84등급에서, 그러니까 여기 좀 그 잘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0.15등급 정도 차이가 났던 거죠. 내가 이제 관심 있는 학과가 있나요? 뭐 기계공학과 3명 뽑았는데 16명 왔고 5.33대 1. 추가 합계는 5번까지니까 3명 뽑았는데 추가 번호가 5번이니까 8명까지, 그죠? 16명 지원에 8명이니까 50%는 합격한다는 뜻이겠죠? 그 정도가 됐고, 작년에 점수로 봤을 때는 4.41등급, 그 다음에 15과목으로 봤을 때는 4.36등급 정도가 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른 기회 전형 조금 말씀드릴게요. 고른 기회 전형 11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경쟁률을 보면 최근 3년을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기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학생부 우수자 전형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어요. 학과별로 또 전형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지 않기 때문에 좀 그 결과가 좀 들쭉날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 점수를 나타내면 좋은데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덜 좋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단다면 이것도 집어넣고 이건 뭐 하나의 내가 자격이 되는 거니까 자격 집어넣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집어넣고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따로 안 받아도 돼요. 학교 추천을 잘 안 받아도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인원에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죠. 추천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3개를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면 윈인 대진 전형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집어넣어도 되고요. 알겠죠? 꼭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잔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형을 다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결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75% 컷이 4.57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컷까지 가면 조금 뒤까지 가겠죠. 4등급 후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아동학부는 4.52등급이 됐죠. 그 다음에 식영과 보면은 4.76 정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계공학과 5.47 정도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 잠깐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실기 우수자 전형은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실기가 더 뭐 영향력이 크겠죠. 실기 80에 뭡니까? 교과가 20이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기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기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은 조금 경쟁률이 최근 3년을 보면 떨어지고 있죠. 13.02 대 1, 11.73 대 1, 9.43 대 1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걸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런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뭐 참고적인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무슨 교과 점수가 커다랗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합격자들 보시면 등급이 그죠? 어떻습니까? 미술 만화 게임 학부 보니까 4.3등급 정도에서 거의 5등급 후반대까지가 합격자죠. 여기서 뭐랄까요? 그 하늘색의 합격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영화 전공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4등급 조금 넘었죠? 그래서 5등급 한 5.2등급 정도까지 레인지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그림을 보면서 지원을 하면 되겠죠. 너무 뭐 3등급인데 아니면 저쪽 7, 8등급인데 이런 학생들 합격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레인지를 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건 이제 교과로 본 건데요. 미술만화 게임학부 75% 컷이 5.93등급, 그 다음에 영화 전공이 5.24등급, 연극 전공이 6.07등급, 실용음악과 6.74등급이고요. 스포츠과가 5.26등급. 그러니까 저게 90% 컷이나 최종 컷으로 봤을 때는 저거보다 조금 낮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시 원서 접수가 좀 뭐랄까 좀 임박해 오면은 그 대진대학교 입학처 입학팀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위주의 전형을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그 뭐랄까요, 경쟁률이 반타작 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가 지금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이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최대 6장까지 뭐 다 하진 않겠지만 보통 학생부 우수자 전형, 또 위민 대진 전형, 또 고른 기회 뭐 이렇게 해서 3장 정도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반드시 합격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1강 잘 들어주셨고요. 다음 강은 이제 2강인데 2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